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카페만큼 많은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만큼 많은 게 교습소이다. 동네 상가 한번 둘러봐 보세요. 교과목만 다를 뿐이지 교습소가 진짜 많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교습소 창업을 한다는 거겠죠.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하고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교습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임대료가 어느 정도 커버되고 생활비나 적정 수익이 발생하는 그 안착 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어도 6개월은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소자본 창업이니까 부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6개월을 버티는 시간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작을 하시면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냥 그만두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교습소를 창업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교습소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교습소 창업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5시간을 일해요. 일단 운영 시간이 짧으니까 효율적이에요. 자영업이 오래 가려면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바 구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직원 관리, 교육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저는 직원 교육 관련한 컨설팅을 아예 따로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걸 받고 뭐 여러 시도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 사람 문제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원하시면 주 4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는 창업 투자금입니다. A부터 G까지 모든 걸 내가 다 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몇백만 원으로 아마 창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에 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죠. 현실이니까. 첫 번째로는 불안감이에요. 이게 월급은 따박따박 돈이 내가 그 달에 어떻게 일했든 상관없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지만 자영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불안도가 되게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습소 창업을 한 후에 한 6개월간은 이 학생이 다음 달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매월 말마다 했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이 이제 결제를 좀 깜빡하고 늦게 하실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혹시 그만두는 건 아닌가?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갔던 게 좀 부담이었다면 부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수업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으로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내 방식이 과연 맞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학부모를 만족시키고 아이들을 더 만족시킬까? 이런 고민을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도 고민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늘 했었고 또 이제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맞물리긴 하는데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면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알려진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뒤떨어지면 안 된다. 수업의 퀄리티가 뒤떨어져 보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이걸 어떤 톤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 상담은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까? 내 수업에 어떤 가치를 두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 정말 몸은 사실 뭐 교습소 외에 밖에 있어도 늘 머릿속은 교습소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교육 자체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재를 만들고 디자인한 그 결과물이 학부모에게 이제 고스란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에 대한 디자인과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
교직 편집을 하시는 분, 연구를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같이 일을 계속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비용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를 잘 비교해보시고 내 교육관과 맞는, 그리고 내가 좀 추구하는 교육 지도 방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지 선정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처음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초반 6개월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창업을, 이게 오프라인 창업을 이곳저곳에서 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람들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입지를 선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지가 고민이 된다면 그냥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교수소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데 내 교과목이 안 들어간 곳을 들어가신다던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입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이 저하고 정말 잘 맞고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창업이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고 현실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이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자영업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영업자 하면 가장 힘든 게 시간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 여유도 있고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그 얻어가는 만족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 창업을 주변에 좀 저와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은 무조건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단점들은 사실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세일즈면 세일즈, 마케팅, 브랜딩, 상담, 소비자 마음, 심리 이런 분야에 각 한 50권씩은 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그것들을 교수소에 막 적용을 해보면서 끊임없이 실행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수소 창업에서 느끼는 불안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음 달에 학생이 계속 다닐까? 이게 불안하다면 이 재등록에 관련된 구조가 아직 미흡한 거예요. 수업이 맞는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 또 수업 기준과 방향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또 브랜딩이 어려운 거는 내 수업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줄로 이제 정리를 말씀드리면, 불안은 감정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생기는 그냥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냥 모르고 있어서 불안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구조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힘들다 하시면 이미 한번 경험한 저와 함께 정리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빠른 지름길을 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교수 창업뿐만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 창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게 어떤 구간에서 헤매지 않도록 옆에서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계속 레벨업해 가는 그 과정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